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 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어요. 0.3, 뭐 0.2, 0.1 정도니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게 4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데 대해서는 좀 아프죠. 지금 이제 계속 연준의 그 매파적인 요 색채가 증시에 계속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는 확실히 지난주 증시가 많이 안 좋았구나라는 게 지수로 딱 나오죠. 다우 지수가 1.9% 하락을 했고 S&P와 나스닥은 각각 2.9, 3.6% 이건 급락이죠. 급락을 하면서 지금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 금요일장을 딱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연준의 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.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자동차 노조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GM, 포드 뭐 이런 기업들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뭐 포드는 어느 정도 그냥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잘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로 어떤 협상도 서로 진전이 있고 한데 다른 두 곳은 이게 점점점 정말 그냥 강대강 모드로 가면서 조금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파업이 더 이제 확산될 것으로 이제 공장이 기존에는 뭐 3개였다면 이게 훨씬 더 늘어나는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 부담감이 증시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결국은 또 인플레를 작용할 수 있고 공급망을 또 훼손시켜서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오면 그게 또 인플레로 연결되고 뭐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정보 폐쇄 가능성도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점점점 좀 심화되고 있죠. 거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4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9월 말까지 2024 회계연도에 이 예산안을 빨리 확정을 돼야 되는데 뭐 정치권은 우리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런 정쟁 이슈로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그냥 약간 자존심 대결하면서 정말 이런 경제를 한 국가의 경제를 담보 삼아 뭐 약간 이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죠.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편성이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이래 각종 정부가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. 뭐 급여도 받을 수도 없고 공무원들조차도 뭐 경제 지표도 이제 발표가 안 날 거예요. 정부가 폐쇄되면 뭐 이제 이게 임박했다라는 것, 그 우려가 또 증시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정보 폐쇄가 뭐 미국에서는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역사상 22번이나 이미 정보 폐쇄를 한 바 있고 최근에 했던 게 2018년인데 그때도 정보 폐쇄 기간이 한 35일 정도 됐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실제 정보 폐쇄로 이어지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번 주 증시에서 또 계속해서 그 뭔가 이렇게 묵은 그 악재로 가져갈 그 세계 이슈는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금요일 날 연준 인사들이 정말 뭔가 좀 작정을 한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뭔가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. 우리 시장에 한쪽에서는 매파 발언, 한쪽에서는 비둘기 발언 주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멘트들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. 우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오히려 있고 인상 안 하더라도 우리 금리 쉽게 안 내려. 이런 메시지를 동일하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일단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전망보다 이 기준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.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요분은 그래도 시장에 비둘기파적 메시지들을 그냥 줬던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약간 톤을 중립보다 약간 매파에 가깝게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우리가 승리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지점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. 비슷한 멘트죠. 미셸 보면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여전히 높아. 뭐 물론 완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의 목표치 2%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. 나는 그래서 추가 인상을 좀 지지해. 라는 발언을 했죠.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계속 고금리가 참 장기화되겠구나 라고
신호를 받고 있죠. 이런 게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에 이제 국제 유가 또 네, 계속 지금 이제 인플레, 긴축, 여기에 이제 유가가 계속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JP 모건에서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. 이게 사실은 이렇게 단기 전망은 아닙니다. 약 한 3년 정도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중기 전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. 사실 이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, 그래서 에너지주가 당분간 좋을 것 같아 이긴 해요. 저 투자 전략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, 이분은 일단 유가는 150달러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크리스티안 말렉이라는 애널리스트인데, 브렌트유가 중기 전망, 그러니까 약 3년 후에는 최고가 한 150달러를 찍을 수도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산유국들의 감산, 그리고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 등 공급 쪽에 있어서, 공급 파트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가를 좀 자극하고 있다. 여기에 수요 증가 등 에너지의 슈퍼사이클 가능성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사실 말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, 아마 뭐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던가 뭐 이런 면들을 들어서 그래도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 것이다라고 이 애널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또 이것도 공급망과 관련된 건데, 일단 금리가 높은 고금리 환경이 이제 유지될 것이다라는 우리 전망,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요 에너지를, 원유를 탐사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그 비용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들 거 아니에요. 뭐 자금을 조달받아서 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들 것이고, 뭔가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면 뭔가 그런 생산 탐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.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. 그만큼 공급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이게 약간 글로벌 정책적으로도 이제는 탈탄소 이 전환은 이제 빨리 가속화해야 된다,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. 그러면 결국은 국제 유가는 오른다. 오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유가 전망을 이렇게 내놓으면서,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해라. 계속해서 비중 확대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서 뭐 쉘, 베이커 휴스, 엑손모빌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번 주에는 일단 그 정부 폐쇄, 그게 9월 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슈로 갈 것 같고,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번 주에도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제롬 파월 연준 이사 네, 제롬 파월, 네, 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새는지 모르겠네. 요 분도 목요일 날 발언이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발언들도 이번에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, 경제 지표는 컨퍼런스 보드, 뭐 소비자 신뢰 지수,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라던가 잠정 주택 판매 있고, 2분기 GDP 요 확정치도 오늘 28일 날 나올 거고요. 금요일 날 특히 연준이 매우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, 요게 또 나옵니다. 그래서 그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도 나오고,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, 이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게 조금 크죠. 그렇죠. 그리고 다른 뭐 것들도 증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또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도가 높은 경제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이 좀 있고요. 기업의 실적은 코스트코, 마이크론테크, 뭐 나이키, 카니발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을 공개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냥 가벼운 주간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텐데, 저희가 아마 목요일부터는 연휴 때문에 우리 증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막 되게 크면, 특히 이게 하방으로 클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휴장하면 오히려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나쁘진 않죠. 그렇죠. 이게 네,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몰려서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뭐 하루하루 열었다면 더 빠질 수 있는데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 투자하는 분들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어차피 우리는 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고 다 종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 그냥 직격탄을 맞아서, 그렇죠,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매파 발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지난주에 그들의 멘트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예산안 정치적으로는 그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긴축과 맞물려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되는 뭐 투자에 있어서 뭐 그런 주간일 것 같기는 해요.